자, 워킹 디렉토리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 맞는 워킹 디렉토리 설정해 주시고, 잡 네임은 빔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런을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고요. 기본적으로 이 까만 창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뭐 아이소매틱 뷰, 이렇게 대각선을 볼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이소매틱 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빌큐 뷰, 그 다음에 뭐 프론트 뷰, 그 다음에 나이트 뷰, 탑 뷰, 백 뷰, 레프트 뷰, 바텀 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화면 전체를 볼 수 있는 픽 뷰, 그 다음에 이렇게 줌, 그 다음에 줌백,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고,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요거 때문에 안 들리나 보네. 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좌표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게 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보는 것처럼 파일, 뭐 셀렉트, 리스트, 풀라 컨트롤, 그 다음에 뭐 워크 플레인, 파라미터스, 매크로, 뭐 메뉴 컨트롤, 헬프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창이에요, 새 창. 그 한글 새 파일처럼 이렇게 뭐 뉴 어널리시스 새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열 때, 저장할 때 이런 쭉 있고, 프린트하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커맨드를 치면 커맨드를 쳐서, 그러니까 APD를 이용해서 그 코딩하는 것처럼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저도 안 써서 이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세이브예요. 여기 세이브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불러들이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파워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픽 펑션, 이것도 안 써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순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사회 나가서 이런 쪽 일을 하시게 되면 이게 워낙 방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항상 쓰는 부분만 쓰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걸로 내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진 해석 같은 걸 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구조 해석이에요. 구조 해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 해석에 관련돼서 구조 해석 중에 한 분야인 선형 정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적인 그 UI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노드라고 돼 있어요. 노드. 1번은 그냥 이 1번 화면창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뭐 4개로도 분할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쓸 일은 없기 때문에 1번 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즈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이 화면의 상태가 노드를 그러니까 노드를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노드라고 가장 기본 단위예요. 이 기본 단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CS 버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시간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메뉴를 보시면 여기 준비 단계 프리퍼런스라고 돼 있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스트럭처 해석할 건지 구조할 건지, 그 다음에 써멀 온도에 대해서, 열 써멀에 대해서 할 건지, 그 다음에 NCS 플루이드 그러니까 유동 해석을 할 건지 이렇게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항상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구조에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된다. 그리고 굳이 뭐 체크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구조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서머를 한다거나 아까 플루이드 같은 경우를 하면 여기서 바꿔 주셔야겠죠. 근데 우리는 구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거를 한 학기 동안 바꿀 일은 없으니까, 이게 어차피 디폴트 값이 다 스트럭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꾸실 이유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서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의 단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FEM 프로세스라고 해서 총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바로 전처리 작업, 프리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해석 작업, 솔루션 프로세스, 그 다음에 후처리, 포스트 프로세스, 이렇게 총 3개의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이 솔루션 프로세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뭐 작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는 이 전처리 작업과 마지막 이 후처리 작업,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전처리 작업에 보시면 전처리 작업의 종류가 해석을 위한 기하학 모델링 작성,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링이란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링 작성을 수학적 모델링 작성을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해석 종류 선정, 그 다음에 하중 및 경계 조건 부여, 요소 및 절전 번호의 최적화. 그래서 요 4번은 요즘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많이 생략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전처리 작업, 프리 프로세스라고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도 프리프로세서라는 전처리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가 있어요. 프리프로세서. 그래서 여기 프리프로세서를 눌러보시면 첫 번째 엘리먼트 타입, 그 다음에 리얼 컨스턴트, 매테리얼 프로퍼티, 그 다음에 섹션, 모델링, 메싱, 그 다음에 체킹, 뭐 컨트롤, 넘버링 컨트롤, 액티브 모델, 뭐 커플링, C 이케이션,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엘리먼트 타입에 보시면 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거는 엘리먼트의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소의 타입을 선정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리얼 컨스턴트라는 거는 실제 요게 상수잖아요. 실제 상수값. 그 상수값을 이제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테리얼 프로퍼티는 재질에 대한 어떠한 뭐 탄성계수라든가 푸아송비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러한 재질의 성질을 입력하는 그런 항이에요. 그 다음에 섹션이란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가
웹8보에서의 K 값은 L 3승분의 3, 2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 2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매테리얼 프로퍼티에 대해서 넣을 수가 있고, 이 i라는 것은 섹션이라는 것은 이제 단면이란 뜻이잖아요. 단면. 바로 이 i가 단면 2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 되겠죠. 모델링이라는 거는 웹8보의 길이죠. 길이.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 L을 여기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바로 메싱, 그냥 우리 메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메싱 ing가 붙었죠. 자, 요게 바로 수학적 모델링을 작성하는 그냥 행위예요. 요소망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 부가적인 것들은 차츰 나중에 한번 배워볼 거고, 요거는 좀 부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요게 바로 하중이잖아요. 하중 및 경계 조건을 부여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직스라든지 패스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이 전처리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처리 작업이 끝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솔루션이 있어요. 솔루션이 바로 이 해석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버튼 눌러주는 거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소 방정식의 계산부터 전체 방정식 조립, 방정식 풀이, 부차적 계산은 컴퓨터가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사용돼야 될 요소 방정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툴을 다룰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해석에 대해 목적과 그 다음에 그 해석 대상의 그러한 그러니까 해석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해석 대상에 맞는 적절한 풀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툴을 잘 다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값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선형 정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지배방정식은 F는 KX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어야 될 F가 어떤 값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X가 어떤 값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이해가 되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K 같은 것도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솔루션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풀어 써주지 이렇게 다 항상 약어로 쓰더라고요.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 자, 포스트 프로세스 후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후처리 과정. 그 밑에 있는 뭐 타임 히스토리, 포스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 후처리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해석 결과의 가공 및 저장, 해석 결과 가시화, 그래서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위에 내용들도 다 보고서에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걸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프리 프로세서랑 단계, 그 다음에 솔루션 단계,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단계, 이 세 가지를
1, 2, 3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가장 좋은 이거를 습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석 대상물이 복잡하고 이러면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단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프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엘리먼트 타입을 한번 선정해 볼게요. 엘리먼트 타입에 보시면 자, add, edit, delete 더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witch 엘리먼트 타입, 그 다음에 add dof, remove dof, 그 다음에 엘리먼트 테크 컨트롤 뭐 이렇게 있는데 테크니컬 컨트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밑에 4단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 add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 타입에 대해서 non defined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처음 켰으니까 아무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겠죠. 우리가 써야 될 요소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add를 눌러야 되죠. 추가하는 거니까 add.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스트럭처럴 매스, 그 다음에 링크 요소라는 것도 있고, 빈 요소라는 것도 있고, 파이프 요소, 솔리드 요소, 쉘 요소, 그 다음에 솔리드 쉘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할 거는 빔이니까 빔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빔에 보시면 빔을 누르면 이제 옆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빔에 해당되는 건데, 자, 3D Finite Str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만나서 수업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빔이라는 건 자, 빔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빔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뭐죠? 빔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아, 저거 1차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때 이제 그 봉과 빔에 대해서 트러스와 빔에 대해서 제가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트러스와 빔은 둘 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1차원적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요소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라드 요소라고 해볼게요. 라드가 봉이고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트러스예요. 트러스. 그 다음에 얘를 빔 요소라고 해볼게요. 자, 라드 요소 같은 경우는 하중이 이 방향으로 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멘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는 오직 축의 수평 방향, 즉 얘 자체도 1차원이지만 얘에 작용되는 힘도 얘랑 같은 방향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 이렇게 여러분 정력학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항상 힘은 얘에 대해서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만 걸리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노드가 있다 하더라도 얘 노드의 자유도는 힘의 방향이 이 축의 수평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라드 요소, 즉 이렇게 1차원적인 그림의 점 하나 있지만 얘의 자유도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얘의 자유도는 항상 한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빔인데 이 그러니까 생긴 건 기하 형상은 똑같지만 이 빔은
힘이 이렇게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걸릴 수 있어요. 힘만 총 세 방향으로 걸릴 수 있고, 또 모멘트도 이렇게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걸릴 수 있어요. 모멘트도 총 6방향으로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하 형상은 동일하지만 얘의 DOF는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요소를 보시면 라드 요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 라드에 대한 프로블럼 문제를 이제는 빔에선 다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는 미지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6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문제를 얘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 문제를 얘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엔시스의 예전 버전을 보시면 요즘은 구하기는 어렵지만 이 요소들 안에서도 뭐 트러스 아니면 라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니까 뭐 컴퓨터가 너무 발달해서 굳이 뭐 이런 라드 요소까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사양이 너무 좋아져서. 아무리 복잡한 라드 뭐 문제들도 이거 빔으로 푸는데 뭐 해결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게 다 풀 수 있으니까, 컴퓨터 발전으로. 그래서 이 요소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이 빔 문제로 다 푼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굳이 뭐 라드 요소에 대해서는 뭐 뭐 해볼 수도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2노드 188이라는 게 있고 3노드 189라는 게 있어요. 2노드 188, 3노드 189. 이 188, 189는 우리가 아까 이 엔시스 클래식 같은 경우는 APDL이라 그래서 랭귀지를 이용해서 얘를 코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 자체는 그냥 ID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빔의 2노드 요소는 188번이다 라고 그냥 약속해 놓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뭐 이런 숫자를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2노드와 3노드의 차이는 직선을 생성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점 2개를 이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3노드 같은 경우는 점 2개 가운데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이렇게 3개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드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자유도가 추가가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식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언제 사용하냐면 빔을 이렇게 모멘트를 주게 되면 빔이 꽈져요. 그러니까 트위스팅이 되죠. 그러면 이때에서 나오는 세타랑 여기는 0이니까 여기는 완전 구속이니까 얘는 이제 0이고, 그러면 얘는 이게 세타만큼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생기는 그 세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래도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겠죠. 근데 그런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3개를 찍게 되면 0,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세타가 구해짐으로써 좀 더 얘가 어떤 좌굴 상태에 있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유도를 더 줘서 해석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2노드와 이제 3노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뭐 2노드로 해도 되고 3노드로 해도 되고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노드를 보시면 2노드로 해볼게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자, defined element types. 그래서 type 1은 빔 188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8번이라는 엘리먼트를 이제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엘리먼트는 그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해석의 대상품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컨스턴트가 있는데 리얼 컨스턴트는 주로 이제 실제 상수값이라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요거는 다음에 쉘 할 때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리얼 컨스턴트가 굳이 쓰일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상수값,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빔은 리얼 컨스턴트를 추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테리얼 프로퍼티, 재질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테리얼 라이브러리 있고 그 다음에 템퍼레처 유닛 뭐 쭉 있는데 우리가 할 거는 매테리얼 모델스. 그래서 재질에 대한 그 모델을 결정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매테리얼 모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테리얼 모델 넘버 1,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에 대한 재질을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처, 우리가 하는 거 구조, 스트럭처럴 구조의, 그 다음에 리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형적인 걸 할 거니까 리니어하고 일라스틱, 탄성에 대해서 아이스트로픽 들어가시면 EX라고 있어요. 일라스틱 아이스트로픽, 그러니까 균질한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EX라는 게 있는데 EX가 바로 이제 탄성계수예요. 탄성계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성계수, 영수 모듈러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웹8은 철에 대한 거예요. 금속, 그러니까 그 강성, 그러니까 탄소광,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흔히 말하는 탄소광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탄소광이 탄성계수가 2.0에 2의 11승, 그러니까 200기가파스칼이에요. 2 곱하기 10의 11승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2.0에 2의 11승. 그래서 200기가파스칼, 10의 11승이니까 이 뒤에 공이 11개 있는 거죠. 이 뒤에 공이 11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킬로, 메가, 기가. 그래서 200기가파스칼, 200기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푸아송비예요. 푸아송비. 그래서 푸아송비는 기본적으로 스틸 탄소광이 0.2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26. 푸아송 레이쇼예요. 푸아송 레이쇼. PRXY. XY의 변형에 관련된 레이쇼가 0.26이다. 그래서 OK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들어갈 값이, 여기서는 빔에서는 굳이 덴시티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덴시티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덴시티라는 게 밀도죠, 밀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철의 밀도가 7850 kg per 미터 3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가 기가파스칼, 그 다음에 킬로그램 per 미터 3승이니까
보시면 기가파스칼의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항상 미터 단위로 쓰는 거예요. 지금 미터, 그 다음에 힘은 뉴턴 단위, 무게는 킬로그램. 근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킬로그램 폴스라고 있는데 요건 힘의 단위예요. 얘는 무게의 단위고, 힘의 단위와 뉴턴은 정확하게 9.81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집어넣는데 킬로그램 폴스로, 여기 킬로그램 썼다 해서 킬로그램 폴스로 집어넣게 되면 힘이 10배가 더 그러니까 9.81배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뉴턴으로 바꿔서 넣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항상 뉴턴, 길이의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지만 요 킬로그램 폴스는 반드시 뉴턴으로 변환해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로 넣어야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850을 넣고요. 자, 그러면 세팅이 끝났어요. 메테리얼 첫 번째 모델은 덴시티가 7850kg per 미터 3승인 밀도를 가진, 탄성 계수는 200GPa과 포화성비 0.26을 가진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 탄소광. 그러니까 뭐 어떠한 재질을 얘기할 때, 구조적 관점에서 재질을 얘기할 땐 탄성 계수, 포화성비, 밀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값에 따라서 이게 강철이 될 수도 있고, 구리가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이에요. 섹션. 빔의 단면 형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빔이잖아요. 빔. 그래서 빔 섹션, 빔의 단면. 그래서 뭐 커스텀 섹션도 있고, 그다음에 쭉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커먼 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먼 섹션에 보시면 뭐 아이디는 1번이고, 그러니까 섹션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뭐 여러분들이 부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임은 여러분이 뭐 이따가 그냥 빔이라고 쓰시면 빔 쓰셔도 되고, 뭐 안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아이디를 구분하면. 근데 뭐 그러니까 빔 모델을 굉장히 많이 할 경우, 헷갈릴 경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바텀 빔이다, 바텀. 그 다음에 무슨 뭐 미들에 들어간다, 중간에 들어간다면 미들 빔. 그 다음에 뭐 탑에 들어가면 탑 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브 타입을 보시면 그러니까 빔의 단면 현상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각형의 단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 꽉 찬 것도 있고, 준공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런 D자 채널, H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L 채널, 그 다음에 T 채널, 이렇게 쭉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네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자, 그러면 빔의 단면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미터 단위로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빔은 10cm로 한번 해볼게요. 10cm. 10cm, 10cm. 정사각형. 자, 10cm니까 0.01이 돼야겠죠. 10cm. 아니. 1cm, 1cm. 10mm. 그죠? 1mm면은 0.01이 되는 건데, 1cm니까 0.01이 되는 거고요. 10cm면 0.1이 되겠죠. 자, 다시 0.1. H의 높이와 B의 요 밑변의 길이가 1cm인 이러한 단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MB나 MH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섹션에 대한 위치를 좀 더 이렇게 추가하고 싶을 때 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일단 우리가 푸는 것들은 오늘은 어차피 센트로이드, 이 중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1cm, 1cm인 이러한 사각 단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OK 누르면 섹션 1에 1cm, 1cm짜리 단면을 가진 빔이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F는 KX라는 요 식에서 이러한 빔의 문제를 풀 건데, 요 빔의 F는 KX에서 F는 L 3승분의 3, 2, I, X가 되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F는 F 그래서 요 X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E 값 정의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I 값도 정의했어요. 섹션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요 3이라는 숫자와 L 3승을 정의해주고 힘을 주면 되겠죠. 힘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10,000뉴턴 줘볼까요? 10,000뉴턴. 자, 요거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E 정의됐고 I 정의됐어요. 이제 L과 3이라는 걸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F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도 정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제 그 웹팔보의 길이 1m에 해당되는 그 길이 기하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모델링을 눌러보시면 뭐 크리에이트, 오퍼레이트, 무브, 모디파이, 카피, 리플렉트, 체크 지오메트리, 뭐 딜리트 쭉 있어요. 자,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만들어야겠죠. 자, 크리에이트 보시면 키포인트, 여기서 NCS는 이제 점을, 포인트를 키포인트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키포인트, 그 다음에 라인, 에어리어, 볼륨, 노드, 엘리먼트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엘리먼트 노드를 바로 생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점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면 뭐 on working plane 이렇게 점 찍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수치적으로 어렵죠. 0점, 0,0 찍는다는 게. 그래서 in active CS로,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시스템, 좌표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n active CS 클릭하시면, 자, 키포인트 넘버를 지정하래요. 첫 번째 점 XYZ의 로케이션은 0, 0, 0이겠죠. 첫 번째 점은. 자, 그래서 OK 누르면 여기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 노드라고 있던 게 포인트, 타입, 넘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점이 찍혔는데 안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플랫 컨트롤로 가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플랫 컨트롤로 가시게 되면 넘버링이란 메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걸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넘버링을 클릭해 보시면, 자, 이제 넘버를 매길 수 있는 게 쭉 나와 있어요. 키포인트 넘버, 라인 넘버, 에어리어 넘버, 볼륨 넘버, 노드 넘버 쭉 있는데, 키포인트 넘버에 체크 온 하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화면이 안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이 위쪽에 플랫에 오셔서 리플랫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리플랫. 다시 죄송합니다. 넘버링에서 컬러 넘버. 이거랑 상관없는가? 넘버링에서 이게 생긴 건데 안 보이는 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2번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2번 어느 걸로 이어지는지. 자, 아까 1번은 0,0,0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2번은 1m니까 X방향으로 저는 1m짜리 빔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X방향에 당연히 좌표가 1이 돼야겠죠. 1,0,0.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아, 이게 번호가 있는데 안 생기는 건가 보네. 자, 다시 이게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언두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2번에 대해서 만들었었죠. 2번에 대해서 만들었고,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돼서 2번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핏뷰를 누르시면 이렇게 1번,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1번이 나와 있는 건데 안 보여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 두 개를 생성했습니다. 1번과 2번 점 두 개를 생성했고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 점을 이으면 1m짜리 빔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좌측 메뉴로 와서 크리에이트에 이번에 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인을 누르시고, 라인도 라인도 있고 아크도 있고 스플라인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우리는 선을 그릴 거니까 라인에 좀 여러 가지 쭉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1번과 2번을 스트레이트로 이을 거니까 스트레이트 라인. 그래서 1번, 2번 클릭하면, 이건 이제 이 크리에이트 이 메뉴는 픽이라고 되어 있죠. 찍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OK 누르시면 1번과 2번을 잇는 선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모델링으로 통해서 그린 것은 기하학적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는 프리프로세스에서 해석을 위한 기하학 모델링 작성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이 라인은 어떠한 특성도 없어요. 그냥 1번과 1m짜리의 그냥 선이에요. 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지금 엘리먼트 타입부터 해서 매테리얼 프로퍼티 섹션을 입력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 안에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모델링을 끄시고 메쉬가 되는 겁니다. 메쉬. 자, 그래서 메쉬 툴을, 메쉬 뭐 어트리뷰트도 있고 메쉬 툴인데 메쉬 툴로 해볼게요. 메쉬 툴을 넘어오시면 엘리먼트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이 있죠. 라인에 들어오시면 얘를 셋 누르시면 돼요. 자, 이 라인을 내가 세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라인에 아까 우리가 정해준
매테리얼 넘버는 1번, 강철에 대해서, 탄소광에 대해서 1번 정의하고, 리얼 컨스턴트는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의 특성은 빔이다. 빔이란 특성. 그 다음에 섹션은 아까 우리가 정의한 1cm, 1cm 단면을 가진 빔이라는 sek션을 이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다 111번, 우리 하나씩밖에 안 했으니까 111로 다 디폴트 값이 다 111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트리뷰트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게 표현되진 않았어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메쉬 툴을 누르면, 자, 메쉬 라인, 아직 메쉬는 한 게 아니에요. 요소화를 하지 않았어요. 자, 메쉬 라인이 있고 여기서 메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라인을 클릭하고 여기서 OK를 누르면, 자, 엘리먼트라는 걸로 바뀌면서 얘가 1cm, 1cm의 단면을 가진 1m짜리 강철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 모델에서 수학적 모델로 이제 바뀐 거죠. 얘 자체가.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엘리먼트, 요소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플랫에서 노드로 한번 볼게요. 몇 개로 쪼개졌는지, 얘가 몇 개의 요소가 몇 개의 절정으로 나눠졌는지. 자, 노드를 눌러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총 4개의 노드로 나뉘어진, 다시 플랫에서 엘리먼트, 강철 빔이 된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L 3승분의 3, 2, I 중에 2, I, L 다 지정됐어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3이라는 것과 F를 지정하면 되죠. 3이라는 거 여러분 뭐라 그랬죠? 3이라는 거는 바로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얘의 상태 조건. 근데 3도 바운더리 컨디션이지만 이 외력도 바운더리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고 어떠한 힘을 받는지,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상태 조건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X, 변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넣어볼게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로드에 오면 돼요. 로드. 왼쪽에 로드.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나리시스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냥 선형 정적, 디폴트 값은 선형 정적에 서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 한번 눌러는 볼게요. 여기 뉴 어널리시스 보면 스태틱 정적에서, 그 다음에 모달, 고유진동수 해석할 때 우리가 모달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드 해석, 그 다음에 하모닉 조화 해석, 트랜전트 과도 해석, 그 다음에 스펙트럼, 말 그대로 쓰면 스펙트럼 해석, 그 다음에 에이겐 버클링 해석, 그 다음에 뭐 좀 있어요. 자,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스태틱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태틱에 놓고 OK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define 로드. 그러니까 상태 조건을 만드는 거죠. 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얘 자체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1m짜리 강철 빔이에요. 자, 얘를 정의를 해야 되니까 define 로드에서 apply, 스트럭처럴, 구조적인 거, displacement. 자, 이 displacement는 뭐냐면, displacement가 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이를 제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0,0,0 요 1번 점이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자체는 웹할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할 건데 어디다가 on key point, 자, 요 점을 클릭하고 OK를 누르시면, 자, apply displacement U ROT on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랩2에 보시면 DOF to be constrained 이제 번역 이게 더빙을 오래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발음도 잘 안 되고. 자, 어떤 자유도를 구속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X로 자유도를 구속할 수 있고, Y도 할 수 있고, Z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다 클릭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모든 다 누르니까 또 자,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면 되겠죠. all DOF 얘가 1번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유도에 대해서 constrained 구속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컨스턴트 밸류가 우리가 디폴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m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강제로 변이를 줘서 응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그 밸류를 넣는 값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구속점이니까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웹8보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을 넣어야 돼요. 하중을 줘야 되니까 이때는 힘을 줘야겠죠. 이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동영상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힘으로 작용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모든 건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누르는 건 다 압력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하 형상에서 점으로 표현했어요. 점이라는 건 면적이 없지만 존재하는 게 바로 점이기 때문에 좀 되게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보면 점에 대한 정의를 면적이 없지만 존재하는 것, 뭐 그렇게 아마 돼 있고, 라인이라는 거는 선이라는 건 두께는 없지만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하 형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폴스 힘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폴스를 줄게요. 폴스를 어디다 주냐면 요 점에 주면 되겠죠. 그래서 on 키포인트 요 점을 클릭하고 2번 점을 클릭하고 OK를 누르면 힘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죠. FX는 이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본 문제, 라드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빈 문제를 푸는 거니까 Y를 한번 줘볼게요. Y를 주고 컨스턴트 밸류로 값은 1000 10,000N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할 것 같긴 한데, 자, FY로 마이너스 10,000N을 줄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주셔도 상관없어요. 값은 똑같아요. 어차피. 자, OK를 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10,000N이라는 힘이 Y 방향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F는 KX라는 식에서 F 3 2i L 3승 X, 즉 이러한 1m짜리 웹8보 문제를 가상현실로 만든 거예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다 만든 거죠. F 줬고, L 줬고, 3 줬고, 2i 줬고. 그럼 이제 X를 컴퓨터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전 처리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죠? 이제는 해석 작업과 후 처리 작업이 남은 거죠. 자, 그러면 프리 프로세서 단계는 끝났고 솔루션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면 되냐면 솔브에 들어가면 돼요.
풀어라. current res 바로 풀어라. 자, 이렇게 해서 뭐 로드 스텝에 대해서 뭐 한 개 나와 있다는 건데 그냥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드가 4개였고 노드가 4개였죠. 그리고 노드 하나당 자유도가 6개니까 총 24개 24 x 24 매트릭스를 푸는데 방금 얼마 걸렸어요? 0.01초 만에 솔루션 is done 딱 뜨지 않았어요? 24 x 24 매트릭스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64, 24 그죠? 24 x 24 짜리 매트릭스를 푸는데 굉장히 빠르죠.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서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봉 요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추세예요. 자, 그래 보시면 이제 끝났어요. 벌써 컴퓨터가 푸는 건 그 컴퓨터가 하는 일 요소 방정식 계산하고 전체 방정식 조립하고 방정식 풀이하고 부차적인 계산은 없었겠지만 요 세 가지 하는데 0.01초 걸렸어요. 우리가 24 x 24 매트릭스 풀려면 얼마 걸릴까요? 거의 뭐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 000이기 때문에 풀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일단 전지에다가도 못 풀 거예요. 그죠?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후처리 작업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를 봐야겠죠.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를 보면 쭉 여기도 많아요. 근데 오늘 시간에는 여기 이제 플랫 레졸트 결과를 출력해라 보겠습니다. 플랫 레졸트 보시면 디폼드 쉐이프 그러니까 변형된 양상을 보여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컨트롤 플랫, 벡터 플랫 패스 할 때 있는데 컨트롤 플랫 눌러볼게요. 컨트롤 플랫 그 다음에 노달 솔루션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노드의 해석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노드에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달 솔루션 그러면 여기서도 자유도에 대한 솔루션 DOF 솔루션 즉 얘가 변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응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인도 구할 수 있고 일러스틱 스트레인, 플라스틱 스트레인, 크립 스트레인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결과가 안 나왔죠. 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DOF 솔루션 눌러보겠습니다. 노달 솔루션에서 DOF 솔루션 그 다음에 아마 X방향으로는 거의 변이가 없을 거니까 Y방향으로 변화가 많이 생겼겠죠. Y로 힘을 줬으니까. 그래서 Y component of displacement 눌러보시면 OK 누르시면 자,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자, 근데 보시면 여러분 값이 나왔는데 요 값은 이제 얘가 최대 처짐량 이 파란색 부분에서 당연히 y가 0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 마이너스 19.5498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처짐량의 단위는 얼마일까요? 미터겠죠, 미터. 네. 자, 이게 1미터인데 19미터가 처진대요. 이게 결국은 뭐죠?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러면 저게 19m가 맞는 거냐 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자, 보도록 할게요. 왜 과하게 제가 힘을 넣는지. 자, 여러분 기계재료 시간인가 거기서 응력선도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응력일 거고 여기가 뭐 변인가 그래서 응력선도를 우리가 배우는데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배웠겠죠. 그래서 여기가 인장 또는 뭐 파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울티메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여기가 항복.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들었던 내용인데 항복점.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 빌드, 스펠링, 아이고 죄송합니다. 항복, 이게 타자로 치는 스펠링 쓰는 거랑 그림 그려서 하는 스펠링이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하단 잘 모르겠어요. 이렇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선처럼 안 보이는데 원래 이게 선이죠, 선. 이거 좀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은 탄성계수는 요거의 이 선에 대한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 그죠? 그래서 얘는 어느 일정 이상의 변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기울기를 보시면 일정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이스트로픽, 그러니까 탄성계수 집어넣는 항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프리프로세스에서 매테리얼 프로퍼티에서 매테리얼 모델, 자 여기 보시면 리니어와 난리니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성계수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리니어 부분이었거든요. 리니어 부분. 이게 바로 선형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리니어와 난리니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선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니어 구간에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얘는 19m를 넘어가게 됨으로써 이미 뭐 파단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탄성계수로 계산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뒤쪽에 대한 탄성계수도 이미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해석 자체가 선형 영역을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19m라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맞아. 발음이 자꾸 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아 이건 19m의 처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000N을 준 걸 10분의 1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일단은 한번 다시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로 들어가서 왜안 넘어가지? 이거 켜놓고 이거 안 넘어갔습니다.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 들어가서 리셋을 누르겠습니다. 리셋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리 프로세스에서 로드 어플라이 된 거에서 포스에서 요거를 지우지 않고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힘이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우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드에 딜리트가 있어요. 딜리트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포스 온 키포인트 여기에 있는 점을 지우고요. 모든 데이터를 그 다음에 다시 어플라이 키포인트 여기에다가 1000만 넣어보도록 하죠. 1000도 좀 클 것 같긴 한데 1000을 넣고 다시 한번 솔루션 솔브 커런트 LS로 자, 바로 뜨죠. 누르자마자 한 다음에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 컨트롤 플라 노달 솔루션에 다시 Y를 보시면
자, 10배를 줄였으니까 10분의 1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결과는 1.954m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N 같은 경우면 거의 1cm 1cm 되는 그 빔에 1m 쳐진 빔에 웹할부 여기에 100kg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 부러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완전 그냥 아래로 훅 휘었겠죠. 그림상엔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단위 환산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나 컴퓨터에 깔아두시면 좋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단위 환산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거 쭉쭉쭉 잘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죠. 1000N이라는 힘은 거의 101.97kg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게 걸렸으니까. 다시 한번 리셋. 자, 그러면 어차피 100으로 줄이면 10cm 정도 변이가 생기겠네요. 그 정도는 좀 신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로드에 딜리트 해주고, 요 점에 대해서 딜리트 해주고, 다시 어플라이 포인트 100N. 그 다음에 다시 솔루션 커런트 레스 오케이 해주면, 요건 방금 반복한 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9cm 정도 변이가 생겼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손으로 정말 맞는지. 자, 어떻게 구해야 되죠? 아까 식 어떻게 썼었지? F는 3, 죄송합니다. 요거니까 L은 1이니까 1의 3승, 그 다음에 3 곱하기 200기가파스칼, 2 곱하기 2점 곱하기 10의 11승, 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BH 3승이죠. 0.01 곱하기 0.01 3승 곱하기 F가 100 하면 계산 한번 해보죠.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니까 0.2 나왔어요. 자, 그러면 0.1954니까 0.2 빼기 0.195498 0.00
4502를 나누기 0.2 하면 되나요? 0.2 하면 한 2.2% 오차가 있네요. 그죠? 2.2% 오차. 2.2% 오차면 훌륭하죠. 대부분 10% 오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론 그 식을 아는 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0.2가 나오니까 거의 뭐 2%의 오차로 해석이 들어맞더라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고체역학에서는 문제 이렇게 풀었죠. 그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다시 한번, 이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두세 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찍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변이에 대해서 요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죠. 과제까지 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빠진 내용부터 해서 다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응력도 한번 봐야 되고, 보시면 자, 변이는 봤어요. 근데 응력을 한번 볼게요. 응력 우리 1차 주응력 한번 볼게요. 응력이 안 나와요. 다 시뻘겋게 나와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다시 진행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거는 파일에서 save as 잡네임 db라고 하시면 돼요. save as 잡네임 db 하면 아까 제가 설정했던 폴더 D 드라이브의 테스트 1이란 폴더에 beam이라는 파일로 쭉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 열어서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온라인 강의로 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적절하지 않고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좀 불리한 게 많네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다 유의하시고요.